아니 도대체 어떤 출산 정책을 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냐면 낙태를 금지를 했어. 국민들이 낙태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콘돔 판매를 금지를 한 거야. 거의 미친 거 같네. 피임을 하지 말라는 거지. 힘들겠어. 힘들지. 그리고 이제 심지어 여성들에 대해서는 월경 경찰이라는 제도. 경찰? 경찰. 아 진짜. 수사하는 그 경찰처럼 그 여성이 월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비인권적인 제도를 여러 개를 운영을 해서 사람들을 탄압을 한 거지. 독재 정치. 아니 애기도 강제로 낳기 때문에. 그렇지. 애기도 강제로 4명을 낳게 하면서 와. 낳지 못하면은 세금을 물리기도 하고. 얼마나? 그게 연봉의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었다고. 와 진짜 말도 안 되네. 그렇지. 말이 안 되는 정책인데 그런 나라를 이끌었던 수장이 했던 실제 정책이라는 게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런 정책. 진짜 어이가 없다. 나중에는 심지어 4명을 낳게 하다가 5명으로 늘렸대. 5명? 5명. 하나도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5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의무 와. 출산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진짜 황당하다 황당해. 그런 정책이 있었다고 해.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얘기를 꾸며보려고 하잖아. 이 사람은 크리스마스에 총살형을 당한 독재자. 좋은 게 아니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독재자가 크리스마스에 시민들한테는 좋은 일이구나. 자유를 준 그치, 거잖아. 그치. 얼마나 탄압을 했는지. 이 사람 이름은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라는 사람인데 북한의 김일성을 좋아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도시에 동상을 세우고 전 국민을 감청을 하기도 하고 또 인구가 줄어드니까 강제로 여성을 임신시키는 정책까지 펼치다가 총살형을 당하게 된 그런 잔인하면서도 굉장히 황당한 사람이야.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나만 시행이 되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강제 임신이라 이게 실화야 진짜? 실화입니다. 야. 실화다 실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 차우셰스쿠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18년에 루마니아 왕국 남부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 굉장히 가난했는데 이 니콜라이라는 이름도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러 등기소에 갔는데 그냥 생각나던 이름이 니콜라이였대. 왜냐면 그 당시에 만취 상황이었고 흔한 이름이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은 철수 이런 이름이 생각나서 취해가지고 이름 철수입니다. 철수로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한 거지. 제정신이 아니네. 탄생부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아버지가 동네에서 굉장히 엉망진창이었던 걸로 유명했대. 그러니까 심지어 마을에 계시는 신부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는 자기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도둑질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싸워서 다치기 일쑤였죠. 이렇게 신부님이 말할 정도였으니까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 차우셰스쿠가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지. 그 신부님이 하신 말씀, 그 우리 인수가 연기 톤으로 한번 해볼래? 마을 신부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는 자식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도둑질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싸워서 다치기 일쑤였죠. 정말 부끄러움은 우리의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정말 아니 보니까 연기가 맞아. 연기 잘해. 설명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데 연기를 잘해. 제가 연기 파트를 줘 나한테. 알겠어. 이따가 해줘. 아니 근데 어릴 때 뭐 하다가 정치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였잖아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폭력까지 썼고 가난까지 겹쳐서 지금 그 당시 차우셰스쿠가 무려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집에서 나와버렸고 루마니아 최대 도시인 부쿠레슈티로 갔어. 수도인데. 수도인 부쿠레슈티로 가서 숙모네 집에서 살다가 신발 공장에서 그 어린 나이에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마침 루마니아 공산당원을 알게 됐죠. 그때 한참 공산당이 유행할 때잖아. 그렇지. 그때 바람이 불 때여서 그 불지. 공산당원이 차우셰스쿠를 공산당에서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수습생으로 취직을 시켜줬대. 그래서 1932년에 공산당 당원이 됐고. 근데 결혼도 그러면 약간 비슷한 사람들이랑 한 건가? 그렇지. 같은 노동자 출신인 엘레나와 결혼을 했고 출소를 한 이후에 공산당의 최고 권력자의 신복이 되면서 정계에 진출을 했어. 야. 감옥에를 갔다 왔다는 거지. 감옥 갔다 와가지고 뭐 화려한 이제 빨간 줄 긋고 시작했구나.
그렇지.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거의 뭐 미치광이 독재자로 불리거든. 어떤 사람이 한 말인데 한 미치광이의 공상 속에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나라다. 당시 루마니아를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독재자로 악명을 떨쳤다고 해요. 거의 막 북한 생각날 정도로 그렇지. 막 독재자의 머릿속에 있는 거 막 하면 그냥 사는 거잖아. 그렇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좋아했는지를 보니까 마오쩌둥과 김일성을 존경을 한 사람. 김일성? 야, 노답이네. 그래서 북한에서 영감을 얻고 자신을 숭배하고 또 우상화하도록 한 거야. 왜 보면은 북한에서 김일성 뭐 수령 맞아. 이렇게 우상화하고 숭배하도록 그림도 있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그걸 똑같이 따라했대 그 사람이. 그리고 또 비밀 경찰을 동원해서 독재를 했는데 전국에 도청 본부를 설치를 해서 전 국민을 도청하고 감시하기까지 했어. 이게 되게 좀 심각한 게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한테 부모님을 밀고 해라.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고 엄마 아빠가 막 차우셰스쿠 욕하거나 그렇지. 뭐 정치 불만 공산당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이게 뭐 술김에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우리도 왜 술을 마시다 보면 이게 나라냐 이렇게 하듯이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도 이제 밀고거리가 돼서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 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 부모님은 갑자기 실종됐어요. 사라진 거지. 야, 진짜 황당한데?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황당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출산 정책이 너무 황당하잖아.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 사람이 했는지가 궁금하거든. 정말 우리는 저출생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경악할 만한 출산 정책인데 첫 번째 낙태 금지. 그 우리나라도 지금 금지돼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 근데 그 독재자가 펼친 정책 중에 하나로서 낙태 금지라는 건데 이게 법령을 하나 만들어서 아예 그냥 엄격하게 예외 없이 낙태를 전부 금지를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긴급한 상황이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맞아. 있는데 성폭행을 당하면 낙태하기도 하고 낙태 요건이 또 따로 있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낙태를 아예 금지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또 좀 어이없는 건 피임을 금지를 하는데 그 피임 기구인 콘돔을 판매하지 말도록 콘돔 판매를 금지하고 여성들의 피임약 복용을 처벌했다고 해. 그러니까 형벌로 정한 거지. 피임약을 먹으면 처벌받는 거야. 그러니까 와, 정말 노동날 같은 정책을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또 무슨 정책이 있어? 그리고 이것도 참 문제인데 40세 이하 여성들한테 최소 4명 4명? 4명의 자녀를 출산하도록 와. 강제 그러니까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을 했어. 지금 한 명도 있는데 4명이나 그러니까 나도 지금 한 명 낳은 걸로 끝내. 아니 그럼 4명을 낳게 했으면 4명 먹을 월급을 주던가 그치. 어떻게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절대 그런 거는 없었고 오히려 할당된 아이 수를 채우지 못하면 연봉의 3분의 1 정도 되는 세금을 물리게 했다고 여성들한테. 와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또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5명을 낳도록 했다는 거야. 억지로? 무조건 와. 뭐 5명 아이를 낳아야 돼. 그 정도면 거의 회복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임신을 해야 되고 또 출산을 하고 거의 뭐 연년생을 낳는다고 치면은 뭐 한 10년 정도.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임신 출산을 반복하도록 한 거야. 아니 그리고 무슨 월경 경찰이 있었다며.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경찰인데 이 월경 경찰이라는 게 어이가 없는 것이 임신 여부를 감시하고 강제로 여성의 몸에 검진을 하게끔 하는 경찰 제도를 운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직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여성들한테 임신하세요 이런 걸 독려를 하고 또 임신한 여성한테는 표창을 주는 반면 임신을 안 한 여성한테는 강요하고 임신 왜 안 하냐 임신해라 이렇게 강요하고 세금까지 물린 거야. 어마어마한 세율로. 우리나라에서도 막 예전에 출산율 지도 만든 적 있잖아. 맞다. 갈기 여성 지도 맞아, 만들고 맞아. 약간 그런 이상한 정책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독재 버전, 아주 매운맛 버전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루마니아 여성분들이 3개월마다 한 번씩 임신했는지 검사를 받아야 했고 또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게 밝혀졌음에도 출산을 안 했으면 기소를 당했대. 그러니까 그냥 범죄자가 된 거야. 범죄자가 되는 거네 그냥. 기소를 당해서. 와 임신 안 했다고 범죄자처럼 기소를 한 나라가 있어? 아는 데 중에? 없지. 진짜 황당한 곳이네. 그게 바로 여기.
그러면 차우셰스쿠는 어떻게 망한 거야? 크리스마스에 망했대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망했는데 결론만 일단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루마니아 혁명 알지? 그 루마니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몰락하게 됐어. 근데 그 전부터 그 차우셰스쿠를 타도하는 공산주의를 타도하는 움직임이 있기는 했는데 이 차우셰스쿠가 어떤 사람이야? 극악무도한 독재자잖아. 그렇지. 월경 경찰 운영하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늘 하던 대로 무력으로 그냥 진압을 해왔어. 그 전에 있었던 시위들은 다 진압을 해왔는데 그 불씨가 계속 커지다 못해서 본격적으로 89년도에 차우셰스쿠 몰락의 시작인 반차우셰스쿠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차우셰스쿠가 무력 진압을 해보려고 군대를 막 동원을 했는데 전두환이 80년대 군대 동원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냥 뭐 무력으로 진압을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력으로 동원을 해봤는데 국방장관이 군대에 더 이상 차우셰스쿠를 돕지 말라 그런 명령을 내려버렸고 그래서 군인과 경찰마저 시위대에 가담을 해버렸어요. 오히려 그렇지. 자기들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영 아니니까 국방장관도 이제 더 이상 그를 돕지 말라 이렇게. 얘는 노답이다. 얘는 도왔다가 그렇지. 시민들한테 총을 쏘게 되는 건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군인들도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히려 시위대에 가담을 해서 그 시위 행렬이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럼 얘네들은 도망간 거야? 이 부분은 헬리콥터를 타고 그 수도를 탈출했어. 몰래 탈출을 했는데 그때 알려진 얘기로는 북한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다 이런 썰이 되게 잘 알려져 있는데 존경하는 곳으로 가보려고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실제로 확인되지는 않은 그냥 썰일 뿐이고 근데 문제는 헬리콥터 조종사마저 이 차우셰스쿠 부부를 싫어해서 기계를 일부러 요동치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헬리콥터 조종사가 무슨 말을 했는데? 반란군의 사격을 받고 있다! 라고 거짓말했대. 그렇지.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정말. 그래서 숲에서 일단 내렸어. 이제 사격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큰일 났다 하고 내려서 이제 내린 다음에 산림 감시원들의 숙소를 발견했어. 근데 여기서도 평탄하게 넘어갔을 것 같지 않은데? 그렇지. 그 감시원들이 이 사람 편이었겠어? 편이 아니었겠지. 그래서 혁명군 측에 산림 감시원들이 몰래 전화를 한 거야. 이 부부가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결국 루마니아 육군 병력에게 체포되게 된 사건이지. 아니 근데 붙잡힌 이후에도 육군 장교들이 먹는 밥을 줬으면 장교들이 먹는 밥이니까 좋은 밥 줬을 거 아니야? 그냥 먹어야지.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근데 그 밥을 보고도 무슨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 인간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굉장히 내 마음에 드는 연기통이야. 아주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제 막 고급 빵과 사과, 차를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 그래서 결국 최후는 어떻게 된 거야? 크리스마스 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198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한 작은 초등학교에서 비밀 재판이 열렸어. 이 둘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사형 판결을 받게 됐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오후 4시에 사형 판결이 난 지 1시간 만에 건물에서 이렇게 끌려 나왔어. 부부가 끌려 나와서 담벼락에 세워져서 총살형에 처해지었어. 담벼락에 세워진 채로. 근데 문제는 이 영상이 있대. 영상? 그 당시 영상이 있어. 영상이 있다고? 총살형을 당하는 영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볼 수 있는 영상에는 사형 판결 직후에 그 부부를 결박하는 장면, 그리고 건물 벽을 배경으로 해서 사격이 끝나가는데, 그리고 사형된 두 사람의 모습, 그리고 사망을 확인하고 후처리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대. 죽은 시체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다는 거잖아. 그대로. 와, 지금 그러면 막 볼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지금도 볼 수가 있어. 우리나라 잔인하다. KBS 9시 뉴스에도 그 영상이 실려서 큰 충격을 주었던 모자이크도 없이 그 옛날에. 당시에는 날것 그대로였기 때문에 끔찍한 장면이 그대로 송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야, 진짜 황당한 얘기구나. 그래도 이게 정작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에는 당시에 사용했던 비디오 카메라의 전원이 끊어졌대.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 장면만은 촬영되지 못했지만 그 전후에 처리하고 들어가고 하는 장면들은 다 촬영이 되어서 현재도 볼 수 있다고. 진짜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근데 독재자가 숨진 거는 루마니아 국민들한테는 진짜 선물 같은 구원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지. 아무도 차우셰스쿠 편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약간 좀 신선하고 젊고 이런 똑똑해 보이는
지식인 같은 청년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환호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점점 그 포악한 독재자의 면면이 드러나면서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뭐 출산 정책뿐만 맞아. 아니라 뭐 이상한 정책들도 굉장히 많았대. 오늘은 굉장히 충격적인 걸로 출산 정책을 얘기를 한 거긴 한데 그렇게 되면서 지지세를 모두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거의 뭐 몸에는 120발의 총알이 박힌 채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그런 사람이 됐어. 그럼 군인들이 한풀이 했네 그냥. 한풀이 한 걸로 볼 수도 있어. 그니까. 그렇죠.